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주 우리 올드스터디 학원에서는 고2부터 중2까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입시 설명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말고사가 끝난 상황이죠. 1학기 성적이 완성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것, 또 기대보다 좀 잘 나온 학생들도 있고 이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연스럽게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어머님들께 좀 공유하려고 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한참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한 시점에 저와 저희 그 홍보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것이 썸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의 내용과, 그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넣고요. 또 특수목적 대학들 상당수, 그리고 교대까지 해서 포스터를 2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학원 7층의 아이들 엘리베이터를 탁 내리거나 혹은 화장실을 갔다 오는 순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바라보는 부분에 포스터를 2장을 붙였어요. 그리고 학원에 복도가 2개가 있는데 그 두 복도를 다닐 때마다 벽에 부착되어 있는 대학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미리 준비해 놓고 아이들에게, 야, 너 한번 골라봐라. 우리가 한번 보내줄게. 욕심을 내서 한번 대학과 전공을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처음에 상위 15개 대학 중에 어머님들은 이 대학들을 다 아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아이들이 너네 이 대학 중에서 몇 개나 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일 적게 아는 친구가 5개고요. 제일 많이 아는 친구가 14개였습니다. 14개를 아는 친구는 좀 더 한 명이 불과했고, 많이 알면 10개, 12개 선이고요. 대부분 한 7개, 8개. 네, 우리 애들이 그래요. 홍익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 아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요. 홍대 앞은 아냐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갔다가 또 학원에 오고 공부에 매진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대학을 갈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지도 않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내가 만날 때마다, 복도에서 만나든 수업 시간에 만나든, 너는 어떤 대학을 갈 거냐라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거나 화장실을 갔다 올 때마다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한번 바라보고, 그래, 나는 서울대학에 갈 거야, 서울대학 중에서도 의대를 갈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서울대 앞에 있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줄여서 우리가 의대, 치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 안에 의대, 치대, 약대가 있다. 수의대도 있고. 근데 서울대는 한의대가 없다. 또 연세대 안에 의대, 치대, 약대가 있다. 물론 연세대 안에는 한의대랑 수의대가 없다 등으로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의 구조와 또 대학의 명문대의 라인을 어느 정도는 잡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 대학들은 뒤에 설명하게 되는 수시 6장, 정시 석장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최근에 올해부터 처음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시작한 켄텍이라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까지 소개했고요. 한예종,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대학들, 교대, 그리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까지 조금 큰 그림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미 고1, 고2 학생들은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지만 중2, 중3 아이들은 지금 생소했던 내용이죠. 대학 가는 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줬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시와 정시는 시기로 나누어지는 거죠.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해서 긴 기간 동안 대학생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 수시고, 정시는 수능 시험 이후에 점수를 받아본 뒤에 원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중요한 것은 전형 요소 중에 학생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들이 이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것도 있지만 학생부에서도 교과, 6번 항목인 교과와 그리고 수능 최저라고 해서 4과목 중에 뭐 2과목 합이 4등급이라든가 각각 2등급 2개를 받아오라라든가 라는 조건을 달아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했고요. 일단 고2 학생들에게는 논술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고1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첫 번째 페이지는 전체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 중에서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지만 학생부에는 기록되기 때문에 내가 참여한 수상 경력이라든가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나머지 항목들을 채워나가는데, 즉 다시 말하면 5번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6-2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채운다거나 혹은 8번의 담임선생님의 행동 특색 및 종합 의견을 채울 때 이런 수상, 그 다음에 독서, 자율 동아리 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학생부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사실 설명을 별로 많이 안 했고요. 한국사, 영어 기준으로는 등급만 반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3과목 기준으로는 표준 점수와 팩분위 점수 2가지 위주로 뽑는다는 거.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등급 위주로,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팩분위 위주로 모집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이 1등급, 2등급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이 내신 공부도 해봤고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우리 학원에서 전과목 1등급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과목이 4, 5등급 선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수시 지원 가능성, 상당히 이제 중1, 중2 아이들한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라인이 이 정도 된다. 앞에서 봤던 15개 대학에 가려고 하면 평균 3등급 이내에는 들어야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뭘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교과 전형으로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교과는 내신 성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서도 1등급, 2등급 정도까지, 3등급, 평균 3등급이면 그래도 인서울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기대하는 좋은 명문대학을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등급 기준에서 2등급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되느냐? 상위 11%이기 때문에 30명 기준으로 2등급은 한 반에 3등까지입니다. 1등급은 1명, 30명 반에, 2등급이 2명, 1등, 2등, 3등이 1등급과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23%니까 3등급까지가 6등이거든요. 그래서 4, 5, 6등이 3등급. 그 밑으로는 인서울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약간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피드백으로 해줬습니다. 자, 고2, 고1 썸머가 필요한 이유. 이 썸머 스쿨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는 3가지 기준으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너 자신의 현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 자신에게도 제일 먼저는 너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거고, 세 번째는 학원에 죄를 짓는 거야.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데 학원을 비싼 돈 내고 다니면서 네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학원에도 잘못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약간의 죄의식을 좀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걸 어떻게 메꾸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위해서 매 학원에 올 때마다 복도에 붙어있는 혹은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대학을 보고 그 중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지를 알려줄 거고, 그러면 그 수준과 현재 나의 갭을 어떻게 메꾸어 갈 것인가.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하루아침에 1등급을 받고 전교 1등 100점을 받아라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너를 만들면 된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나가 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원하느냐? 사실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안 가고 싶은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죠. 우스갯소리로 야 너 서울대가 뽑아주는데 안 갈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죠. 그렇진 않죠. 다 가고 싶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죠. 아이들에게 최선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시간을 전략하고 해야 될 걸 미루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썸머스쿨에서는 충분히 한번 지도하고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고등학생들 기준으로는 이제 아이들의 상황 파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갈 아이들은 나갔고 또 새로 들어올 아이들도 있고 한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남아있는 학생들,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올드스터디가 어떻게 지도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마치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수능 성적을 결정짓는 그런 시험인 것처럼 한번 이 여름방학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이들은 절대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서 집에서 공부할래요. 혼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교육한 아이들의 거의 95%는 다 그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혼자서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걔가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았겠죠. 한두 명은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또 불안하죠. 혼자 하는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올드스터디를 믿고 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끼리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졸고 있는데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옆에 있는 친구가 딴짓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는. 그래서 학원에 있는 이 소그룹 클래스에서 서로 돕자.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고1, 고2의 표준 시간표는 윈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시간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낮 시간에는 이 특강 시간에 영어 수학이 철저하게 개별 맞춤으로 가는데 기준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아침에 9시에 와서 월화수목금 12시까지는 자율학습 시간이에요. 과목이나 숙제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배정해 줄 거고 필요하면 독서까지 지도할 생각입니다. 자, 특강 과목들은 크게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인데요. 수학은 정규 수업 시간에 어차피 수학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2학기 내신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도할 거고요. 내신 대비 한 달 정도의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성적을 올리는 거는 내가 볼 때 니네 입장에서 불가능하다. 그때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 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테스트, 시간 정해서 실전 문제 풀고 채점하고 왜 내가 이 문제를 틀렸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숙제로 보완해오고 그 다음날 오면 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실전 훈련하는 것이 학기 중의 이야기고, 방학 동안에는 그 학기 중에 실전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끝내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특강 수업은 수학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별로 구분을 했고 1, 2등급 아이들은 그냥 수능 실전으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물론 이제 수학 1이나 수학 2 선행을 병행을 할 것입니다. 3, 4등급 아이들은 2학기 심화 연습에 집중할 거예요. 3, 4등급 아이들은 아예 모르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는 자기가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문제를 딱 시간 주고 풀으려고 그랬을 때 막힌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문제지만 틀릴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 5등급 이하의 학생은 1학기 과정을 복습하겠습니다. 1학기 과정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학 과정도 한 번 더 복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썸머스 특강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2학기 내신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영어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독해, 어법, 단어 위주의 수능 기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수업에서는 실전 훈련이죠. 제가 우리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어는 1등급 받아야 된다. 앞에서 수능 성적표에서도 설명했듯이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면 90점도 만점이고 100점도 만점이에요. 영어는 90점부터 100점까지가 모두 1등급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영어팀에서 지도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내신은 1등급 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내신은 최소 2등급 이상을 한번 목표로 정하자라는 것이 영어팀의 지도 방향이 되었습니다. 국어는 고1 기준으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각각 나누어서 문학작품 총정리로 계획을 세웠고요. 고2 기준으로는 2학기 내신이 독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이죠. 그러니까 독서 과목은 따로 수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독서는 저희 학원의 자랑인 독해력 훈련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모의고사 실전 훈련으로 특강 시간에 독서 공부를 하는 걸로 대신할 겁니다. 대신에 정규 수업 시간에는 고3과 같은 전 범위의 모의고사 훈련을 실전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중2, 중3 썸머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데 이 세 번째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크게 강조를 했네요.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이 지금 중3들은 고민이 시작되죠. 중2들도 좀 고민하고 있을 텐데 특목고, 자사고를 갈 거냐 아니면 일반고를 갈 거냐 이 질문들을 저는 매년 받아봅니다. 저희 학원 예비고1 프로그램이 올해로 21년째예요. 강동구 명일동에서만 21년째 예비고1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매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겁니다. 저의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머님의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성향입니까?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에게는 유비무환이다. 너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문과로 인문계열로 진학을 확정한 친구들,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또 경영이라든가 이렇게 경영, 경제 이런 쪽으로 확실한 자기 비전을 정했다고 그러면 된다면 외고를 가라.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수능으로 한번 대학을 가보고 싶다. 그런 아이는 사실 드물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남자들 같으면 배제고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일반고로 가겠죠. 근데 일반고를 가도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본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고 이번 설명회 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중3의 시간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지난 겨울 윈터에는 화요일, 목요일 프로그램이 없었고요. 월, 수, 금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예비고1 전초 단계죠.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월, 수, 목, 금 추가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금에는 영어를, 화, 수, 목에는 수학을 이어서 특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2는 목요일 시간, 낮 시간을 좀 비워놓고요. 월, 수, 금, 낮 시간에 수학 특강을 배정을 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수학 기준으로 특강 시간에는 선행 과목을 개념 완성을 하고 혹은 진도를 잘 나간 친구들은 문제 연습을 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목표를 수능 수학 1등급에 맞출 계획이에요. 영어는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의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수학은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이 동일합니다.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내신은 당연히 1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우리 중2, 중3부터는 선행학습, 그러니까 선행의 범위를 좀 더 앞으로 넓혀갈 생각입니다. 이번 썸머가 바로 그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선행을 유도할 것이고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 선행의 개념뿐 아니라 재학기 공부, 즉 내신 대비를 퍼펙트하게 해나가게끔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러니까 현재 중3 아이들이 내년 2월 말에 올해 11월 달에 보는 고3 수능 시험을 보게 해서 90점 이상 나오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3 기준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된 게 아마 24회 정도 모의고사 풀이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한번 멋지게 이끌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준비된 내용을 다 설명을 했네요. 아이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더불어서 어머님들께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는데, 썸머 기간은 짧습니다. 4주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표상으로는 뭐 중2든 중3이든 또 고1이든 고1, 2도 전부 다 7월 8일을 시작일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7월 8일이 아니라 7월 19일, 광문고 같은 경우는 7월 15일부터죠. 저희가 7월 8일부터 잡은 이유는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7월 8일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이번 주에 이미 7월 8일부터 여름방학 썸머 스케줄이 시작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학교를 가는 주간이라 하더라도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에 와서 관리를 받자. 그리고 바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을 차분히 이어나가자. 8월 15일, 16일 날 개학하는 학교가 많은데 마지막 8월 17일 날 개학하는 학교에 맞춰서 8월 15일까지는 학원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8월 16일 날도 개학하는 학교들은 개학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학원에 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시간 허비를 적게 하고 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쉬웠던 것도 있고 또 기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분량에 비해서 본인의 성적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1대1로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거의 100%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학기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집중하고 또 저희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한번 아이들과 공부에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